네, 오늘 제가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 그 웨비나 주제가 생성형 AI를 통한 이러닝 콘텐츠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갖고 계셨던 퍼포인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만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그리고 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챗 GPT나 그리고 또 생성형 AI 툴들, 이런데 같은 그런 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컨텐츠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 물론 거기에 이제 퀄리티도, 품질도 보증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웨비나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실제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실습 위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웨비나 하고 나서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또 실습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문에다가 실습을 꼭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체 웨비나 같은 경우는, 네,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그 컨텐츠들을, 그리고 또 LMS 같은 기존의 학습 관리 솔루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얘기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편히 좀 알려주시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젠다를 보시면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강의안을 만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또 쉽게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비욘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텍스트 기반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욘드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퀴즈를 만들어야 돼요. 강의 콘텐츠나 어떤 우리가 교재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퀴즈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퀴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스프링이라고 하는 이러닝 제작 툴에도 이런 GPT가 적용이 되어서 퀴즈를 또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콘텐츠에 만들고 나서 이제 LMS에 업로드하는 작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픈 AI가 얼마 전에 발표한 생성형 AI 솔루션이죠. 소라이고, 그죠?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사운드가 없이 영상만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게 되고, 아마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아마 6월 이후쯤에 아마 오픈 AI에서 이 소라의 사운드까지 아마 합쳐서 GPT-5 형태로 아마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국에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기존의 어떤 생성형 툴들 활용하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소라나 영상 같은 것들은 물론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고급 진 어떤 콘텐츠에 어떤 수준 높은 강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AI를 사용을 했을 때, 그죠? AI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색 부분, 그죠?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들은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최종적인 결과물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집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채팅창에 저희가 결과물을 제가 미리 먼저 공유를 해 드릴게요. 강의를 만든 그 결과물을 제가 미리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채팅창에 하나 드렸는데요.
네. 링크 혹시 열리실까요? 네, 지금 드린 링크가 열리시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만든 최종 컨텐츠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챗GPT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예, 만들려고 하는 강의 컨텐츠가 뭐냐면 생성형 AI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는 잠깐 끄고 네, 실질적인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리 좀 작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보여드리면 네, 자, 제가 오늘 만든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프롬프트가 이겁니다. 네, 너는 컴퓨터공학과 네, 저 오타죠, 그죠? 컴퓨터공학과 교수라고 생각을 하고 생성형 AI와 미래 교육에 대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10장과 슬라이드별 스크립트를 만들어줘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일단 시작을 했고요. 강의 청중은 뭐 고등학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흥미롭고 설득력 있어야 되고 각 슬라이드에 간단한 제목을 추가를 하고 내용은 좀 짧게 그죠? 요약해서 보여줄 거고 그리고 블릿 형태로 만들어 달라라고 한국어로 작성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요 내용도 제가 채팅창에 나중에 한번 유료로 쓰시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챗GPT가 바로 슬라이드 1번부터 생성형 AI 소개, 그리고 교육에서의 AI 역할, 그리고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그래서 분리 세 개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래서 쭉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슬라이드를 10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개인용으로도 이제 출시를 했죠. 개인용으로 출시를 한 코파일럿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워드에다가 붙여보면 바로 어떤 형태로 되냐면 오늘 철저히 이제 데모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그냥 붙여넣기 하게 되면 표가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메모장으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메모장에서 한번 정리를 했고 요 내용을 가지고 예, 별도의 워드 파일을 만들었죠. 별도의 워드 파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내용 제가 금방 했던 요 챗GPT가 응답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국어로 답변을 GPT가 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 코파일럿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그 코파일럿이 한국어 지원이 안 됩니다. 네,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4월 달쯤에는 아마 이게 기능이 될 겁니다. 4월 달에는 한국어 지원이 될 건데 공교롭게도 지금 3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3월 말이어서 아직은 영어가 지원이 됩니다. 일본어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GPT한테 요거를 이제 번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내용을 번역해 줘 해서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놓고 번역을 했죠. 물론 뭐 처음부터 영어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영어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건데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워드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대로 했고 앞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릿을 별도로 이제 추가를 해줬습니다. 요것만 제가 따로 작업을 했고 그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챗GPT 응답을 그대로 붙여넣기 한 내용이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챗GPT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때
작업을 하실 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Rewrite with Copilot을 누르면 얘가 다시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하기는 합니다. 작성을 하기도 하고 더 추가하거나 뭐 수정하시는 것들을 코파일럿 활용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개인용은 지금 20불이죠. 이 20불에 개인용도 지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어 출시되고 나서 그때 아마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어랑 다른 것들이 되는데 가끔 이렇게 에러가 나거든요, 아직. 그래서 뭐 다시 한번 try again 하면 또 다시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제가 저장을 어디에 했냐면 원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MS 코파일럿 이제 아마 도입을 한 기업도 있으실 거고 쓰시는 개인도 있으실 텐데 코파일럿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코파일럿을 쓰실 때는 일단은 이 컨텐츠가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야 되고 저는 이미 요거는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 저장하게 되면 최근 그 MS365 워드에는 여기 카피 링크 해서 원드라이브 주소를 복사하는 기능들이 있죠. 이제 예전에는 이거 일일이 또 원드라이브 가서 링크 복사하고 이런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 쉐어 눌러서 링크 카피 누르면 해당 워드 파일의 주소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히 파워포인트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형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빈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나서 지금 금방 만든 워드 파일을 기반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코파일럿을 킬 건데 이때 이제 꼭 제가 강의안도 사실 다 만들어 놨는데 이 강의안도 제가 공유를 해 드릴게요. 나중에. PPT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생성할 때 이 오토 세이브를 활성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토 세이브가 좌측 상단에 있죠, 그죠? 여기. 네, 그래서 해당 파워포인트를 먼저 저장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gen AI 데모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고 원드라이브에 해당 파워포인트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오토 세이브가 ON이 된 상태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파일럿 버튼을 눌러야겠죠. 네. 참고로 이제 코파일럿을 쓰시려면은 기존의 그 오피스 365에 구독이 있으셔야 이제 이 제품을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20불이니까 한 1년에 240불. 그러니까 뭐 한 4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별도로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파워포인트를 좀 쉽게 만드는 거가 부담이 된다 해서 쓰시고 싶으신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감마라고 있죠. 그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감마.점 앱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쉽게 생성형 AI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뭐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생성 누르면 생성형 AI 소개해서 누르면 개요부터 만들어주고 얘가 다 만들어주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계속 누르고 테마도 내가 뭐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생성 누르면 감마 같은 경우도 쉽게 저희가 원하는 이런 퍼포인트 형태의 자료들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쓰시거나 그죠? 편한 것들을 쓰시면 되죠. 개인적으로는 뭐 간단하게 쓰실 때는 감마 쓰시는 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오면은 여기 코파일럿에 Create Presentation from File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고 그죠? 제가 미리 올려놓은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원드라이브에 있는 걸 파워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예, 같은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하셔도 앞서 복사했던 URL 있죠. 그 URL을 이렇게 우측 하단에다가 넣고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간단하게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거 할 동안에 지금 감마 쪽에서도 이렇게 생성형 AI 속에 PPT 파일은 다 만들어졌고, 얘를 공유가 있죠. 그죠? 공유 눌러서 네, 내보내기 해서 파워포인트 형태로 내보내기 하면은 얘도 PPT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뭐 간마를 쓰시거나 이런 것들을 쓰셔서 생성형 AI로 우리가 간단하게 PPT 만드시는 거는 이제 이런 AI 툴을 쓰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미 얘도 다 다운로드가 됐네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 와 보면 이제 17% 생성을 하고 있고, 파워포인트를 생성을 할 때 이 코파일럿 쓰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노트 부분. 지금은 아직 슬라이드가 생성 전이라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네요.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다 만들어지면, 그죠? 만들어지면 해당 파워포인트의 이 부분, 이거 보이시나요? 오리지널 컨텐츠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 부분이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슬라이드 노트로 이렇게 강의 컨텐츠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 PPT를 할 때, 그리고 발표하게 되면 슬라이드 노트를 가지고 쉽게 예, 설명을 할 때 까먹지 않고 발표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제 파포인트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가 또 한글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리뷰에 가게 되면 파워포인트 리뷰에 가게 되면 이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번역 기능. 그죠? 번역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선택만 하면은 바로 번역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밑에 있는 그죠? 노트 부분도 다 함께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만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 번역은 거의 실시간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번역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뭐 다 하게 되면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아마 약간의 MS 버그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번역을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아직 안 바뀌거든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지금 프리뷰 상태에서는 영어로 돼 있는데 여기는 바뀌어 있죠. 그죠? 나중에 저장하고 나오면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 기능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자체 번역 기능입니다. 요거는 코파일럿이랑 상관없이 파워포인트 자체 번역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다 번역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번역을 하고 자, 번역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결과가 한글로 다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가 있죠.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걸 이제 강의 콘텐츠를 가지고 온라인 강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온라인 강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얘가 음성으로 나와 줘야겠죠. 음성으로 나와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사용자 그 학습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각의 노트까지 다 번역을 해 둔 경우라면 이러닝 제작 툴 중에 이제 아이스프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TTS로 이제 변환을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스프링 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프링 솔루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출시한 이러닝 제작 툴이고요.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지금 제가 영문 파워포인트를 써서 지금 영문 파워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다 영어로 지금 윈도우랑 예,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플러그인 형태로 이렇게 탭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나레이션 매니지 나레이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슬라이드를 제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동영상으로 내 강의를 녹음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TTS를 가지고 음성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좀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고 제가 만약에 강의에 제 얼굴이 나오는 형태의 강의 포맷으로 제가 플레이어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우측 상단에 강사 얼굴이 나오고 나머지 메인 화면에 강의 컨텐츠가 보이는 형태로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레코드 비디오를 눌러서 강사 얼굴을 녹음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줌으로 얼굴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끄고요. 레코드 비디오를 누르면 카메라가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이렇게 카메라가 활성화가 되고 스타트 레코드 누른 다음에 오늘은 생성형 AI와 미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네, 이거 던 하고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AI 형태로 읽어주는 TTS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에 가면은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예,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를 선택을 하고 한국어, 네, 다연, 내추럴 보이스를 선택을 하고 넣어줍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학습할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에 이 내용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넣어주고 3번도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그 챗GPT가 강의 컨텐츠를 만들 때 스크립트까지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스크립트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TTS 형태로 우리가 강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챗GPT 활용을 하실 때 그 프롬프트를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 번 하지 않고 작업을 한 번에 이렇게 마무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3번 슬라이드도 넣고 해서 물론 여기 다 하면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쭉 다 해서 10번 슬라이드까지 예,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 강의가 하나의 완결된 컨텐츠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우선 닫아놓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강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그죠? 강의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때요? 강의 앞에 인트로 영상이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죠. 몰입형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요즘 이제 MZ 세대, 알파 세대를 위해서 컨텐츠를 좀 더 밀도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동영상을 또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동영상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 동일한 강의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아마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면은 아마 중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굉장히
실습 위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요 영상을 만드는 비욘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비욘드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비욘드닷컴에 가게 되시면은 물론 이제 가입을 해야 되죠. 가입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독을 하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는데 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강의를 사실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강의가 되게 익숙해서 말이 좀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너무 좀 기계적으로 강의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최대한 제가 캐주얼하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빠르게 좀 데모를 보여드리고 사실은 뭐 이 생성형 AI 가지고 컨텐츠 만드는 게 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툴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 많은 툴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물론 저도 다 써보진 않았습니다. 다 써보진 않았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저도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식들을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욘드에 오면은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한 땀 한 땀 만드는 형태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 시대잖아요. 그게 걸맞게 프롬프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Create with AI라는 버튼이 있죠. 요걸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가 됩니다. 여기 Enter a topic 요 부분에 입력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성 AI 시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할 때는 뭐 이렇게 숫자 앞에 0, 내가 지금 몇 자를 입력했는지 이런 게 없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생성형 AI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아시죠? 자, 수준을 제가 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의 지식 수준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추시는 분들에게 또 별도로 제가 따로 선물 하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이제 아예 두 분께 김채영님, 권혁승님 나중에 이메일 남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세 분까지 할게요. 이은영님까지 제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토큰이죠, 그죠? 토큰. 그래서 4천자까지 저희가 지금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대충 파악하셨겠지만 한 4천자 정도까지 이렇게 오픈을 해놨으면 GPT 버전이 몇 버전일까요? 이것도 빨리 맞추시는 분 한 분께 네 일반적으로 네 이은영님 중복이니까 제 서석교님께 아니요 이태용님께 드릴게요. 3점대가 아니고 4입니다. 4. 네 GPT-4예요. 보통은 2000 뭐 이렇게 하면은 GPT 3점대 많이 하는데 4천 넘어가면은 GPT-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예를 통해서 어,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비안드가 GPT-4를 쓰고 있구나. 실제는 GPT-4 터보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Enter a Topic 이 부분에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이 부분 그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음, 영상을 만들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넣어도 2000 토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영상 형태가 혼자 독백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컨버세이션을 해서 이제 대화 형태로 하실 수도 있고 나레이션이라고 해서 화면에 글자가 나오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킹 헤드 형태로 남자분이 예, 혼자 독백하는 형태를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템플릿은 여기에 있는 게 다인데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다양하죠. 예, 그래서 코리안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죠? 코리안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어는 한국어를 쓰는 데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영어로 만약에 내가 잉글리시를 선택을 했어요. 잉글리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영어를 쓰는 나라가 되게 많죠. 캐나다, 뭐 홍콩, 인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디아를 선택하면 인도식 영어로 발음을 해줍니다. 네, 진짜 인도 사람 같아요. 나중에 한번 트라이얼 버전에도 이게 지원이 되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인도 영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하고 생성을 누르면 영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영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간은 지금 제가 뭐 녹화 안 하고 지금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초에서 길면은 한 2분 정도 안에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강의 같은 거 갈 때 인트로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중간중간에 이제 스크립트는 수정을 하죠. 실시간으로 스크립트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수정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퀵 에디트 간편 편집 툴이 이렇게 간편 편집 툴, 간편 편집 모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요 내용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바로 클릭을 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지금 영상이 이제 되고 있는데 한번 보면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육 분야에서 제너레이티브 AI의 잠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제너레이티브 AI는 나중에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제너레이티브 AI가 조금 거스르죠, 그죠? 거슬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서 바로 수정하시면 돼요. 생성형 AI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얘가 바로 음성 합성을 해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내용도 다 바로 수정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수정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대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비디오를 풀 HD 형태로 어, 누르게 되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MP4 형태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영상을 제가 그래도 좀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할 수가 있죠. 텍스트 수정할 때 토큰이 사용이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걔는 이제 전체적인 토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입력할 때 탑픽 부분에 입력을 할 때 그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수정한 영상을 제가 좀더 정말 좀 전문적으로 수정하고 싶다. 지금 금방 이제 프롬프트로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드래프트 버전인 거죠. 임시로 만든, 그죠? 아주 뭐 요리로 치면은 진짜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 만들어진 거고 얘를 가지고 내가 좀 더 뭔가 살을 붙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그 스튜디오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존의 뭐 템플릿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검색을 하게 되면 네, 뭐 이런 캐릭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셔터스톡이 그 비욘드랑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스톡에 그 이미지나 동영상 300만 개를 비욘드에서 그대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 제일 메리트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을 여기에다가 add 블랭크 씬을 누른 다음에 요 사이에 뭐 내가 AI 영상 하나 집어넣고 싶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드 무얼 하면은 더 읽어 드리겠죠. 그죠? 물론 이제 맞는 이미지 찾는 게 생각보다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런 이미지를 하나 내가 영상을 넣고 싶다면 이 영상을 바로 네,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넣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듀레이션도 내가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원하는 타임만큼.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영상을 이제 추가한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한 나레이션도 내가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뭐 여기 요 씬에 뭐 추가로 내가 또 다른 이미지를 넣고 싶으시다 하면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추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스튜디오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네. 참고 삼아 이게 GPT-3 리밋 4,000 토큰 되어 있죠, 그죠? 예. 지금 이제 GPT-4가 12만 8천일 거예요. 12만 8천 정도 토큰을 쓸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여기 터보까지 비욘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나오겠죠. 5가 나오면 어떻게 이 컨텐츠가 바뀔지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지금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영상이 아까 제가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은 한국어로 만들었죠. 그죠? 한국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이번에는 이 컨텐츠를 영어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뭐 비욘드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컨텐츠 제작 측면에서 팁들만 좀 알려드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트랜슬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코리언을 네, 잉글리시를 선택을 하고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자막부터 그 다음에 음성 합성 TTS까지 다 한꺼번에 영어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 컨텐츠를 원하는 언어로 바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회사가 지사가 뭐 글로벌하게 있다, 미국에도 있고 뭐 아시아에도 있고 그러면은 뭐 영어로, 인도네시아어로, 태국어로 다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요즘 중동도 많이 하니까 중동 아랍어로도 바꿀 수 있는 게 마우스 에서 원클릭으로 이게 가능해집니다. 네, 벌써 트랜슬레이션은 끝났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줌이랑 같이 Welcome, everyone. 화면 좀 Today, we'll look at the potential of generative AI in education. 다 번역이 그죠? 트랜슬레이션이 끝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자막이 또 필요합니다. 자막이. 그래서 여기 비디오 세팅에 가게 되면 캡션을 어, 생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서브타이틀을 눌러서 하면은 네, 자막이 한꺼번에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Welcome, everyone. 자막이 굉장히 쉽게 Today, 빨리 그래서 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해서 영상을 풀 HD 형태로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MP4 형태로 다운로드가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비한드에서 이렇게 영상이 준비가 되면 다시 어디로 오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그죠? 파워포인트에 해당 영상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해당 슬라이드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상은 앞서의 TTS 기능도 이제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인트로 영상도 만들었고, 엄마 치우고 올게. 그러면은 단디. 일반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게 저희가 좀 컨텐츠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퀴즈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퀴즈 만들기. 물론 이제 화면 캡처하고 동영상 캡처 기능도
아이스프링이나 이런 툴에서 제공을 하는데 뭐 그걸 오늘 보여드리기보다는 퀴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퀴즈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지금 프롬프트 처음에 나왔던 요 내용을 가지고 어, 네, 챗GPT한테 제가 질문해 놓은 게 그, 여기 있네요. 아래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생성을 해줘라고 해놨죠.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하고 컬럼은 번호, 문제, 문항, 정답 순으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건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고 했더니 뭐 테이블에 그 문항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프롬프트를 바꿨습니다. 개별 문항을 이제 개별 컬럼으로 분리해서 만들어줘. 이거 칭찬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문항을 다시 다 만들었고 정답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엑셀에다 했습니다. 이렇게 엑셀에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고 요 파일을 일단 하나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고 요거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죠? 이제 퀴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이스프링에 가게 되면 퀴즈를 만드는 또 기능이 있어요. 퀴즈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제가 해놓은 걸 한번 보시면은 이건 아니고 네, 자 퀴즈를 만들 때 슬라이드를 하나 제가 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 여기 퀴즈 만들기 위해서 퀴즈를 누르면 퀴즈를 생성하기 위한 이렇게 창이 팝업이 뜨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만드실 수 있고 뭐 설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퀴즈를 만들 거기 때문에 퀴즈 생성을 누릅니다. 자, 근데 이제 퀴즈가 한두 문제면 사실 쉽게 그냥 만들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퀴즈 퀘스천을 눌러서 멀티플 초이스를 선택을 해서 네, 이렇게 하나 더 문항을 만들고 정답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0개 이상 혹은 뭐 문제은행식으로 내가 한꺼번에 한 200개 정도의 퀴즈를 만들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퀴즈를 엑셀 형태로 불러오게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import question을 해야 되는데 이 퀘스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리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퀴즈 원본을 한번 보여드리면 퀴즈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네, 그렇네요. 지금 뭐 여러 개 떠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퀴즈를. 네. 그러니까 뭐 퀴즈를 멀티 초이스, 트루 폴스 형태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선택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퀴즈 타입을 선택을 하고 실제 퀴즈 문제를 넣고 그 다음에 퀴즈에 들어오는 예제 이미지들 있죠 추가할 수 있고 문항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퀴즈를 우리가 엑셀로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이런 형태를 요걸 참고해서 제가 만든 게 요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앞서 그 퀴즈 원본이 있었잖아요. 그죠?
퀴즈 원본을 가지고 제가 생성을 해놨습니다. 한번 열어보면 열고 있는데 잠시만요. 요거 때문에 파일이 엑셀에서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엑셀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퀴즈도 일단 닫고 네, 엑셀에 지금 에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엑셀을 끄도록 할게요. 엑셀. 네, 엑셀이 꺼졌고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가끔 라이브로 하다 보면은 제가 영상을 그래서 보통은 그 만들어 놓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퀴즈 아까 만든 질문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퀴즈에 대한 내용들, 그 이미지, 제가 그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들 있죠, 여기 각각의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정답만 앞에 이렇게 별표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파일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서 퀴즈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퀴즈 메이크를 누른 상태에서 네,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import question 한 다음에 엑셀 파일 형태로 그죠? 네, 불러드리면 미리 이미지는 제가 여기 미디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네, 여기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JPG 파일로 미리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import.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퀴즈별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퀴즈별로 이미지가 추가가 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이건 나중에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해당 퀴즈를 할 때 이 아래 그림에 대해서 뭐 문제를 풀 때 그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당 퀴즈와 연관이 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할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또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챗GPT에서 달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생성의 AI가 데이터 분석하는 그림을 그려줘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달리에서 이미지 만들으셔서 JPG나 PNG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퀴즈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장하고 해당 이제 파워포인트로 들어오면 이렇게 퀴즈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12번 슬라이드는 삭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완결된 강의 컨텐츠가 다 만들어진 거죠. TTS도 적용이 됐고, 인트로 영상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퀴즈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 웹상에다가 게시를 해야겠죠. 퍼블리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퍼블리시 버튼이 있는데 퍼블리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컴퓨터에 놓고 내 PC에서 그냥 내
웹브라우저 통해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HTML5가 되면은 그냥 웹브라우저만 있으면은 바로 컨텐츠를 쓰실 수가 있고, 아이스프링 클라우드라고 해서 일종의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공유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뭐 LMS 같은 아이스프링 런에다가 올리실 수도 있고, 기존에 또 갖고 계셨던 LMS에 이런 이러닝 표준이죠. 스콤과 같은 표준으로 내가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스프링 클라우드라고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이 컨텐츠가 라이브 상태로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다운로드나 업로드 작업 필요 없이 클라우드로 바로 업로드가 되죠. 그러면 이제 강의나 컨텐츠를 만드셔서 배포를 하신 다음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파워포인트에서 수정하시고 퍼블리시 하면은 그 오버라이트가 되겠죠. 겹쳐서 쓰기 때문에 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수정이 바로 실시간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다 컨텐츠가 올라가면은 이제 팝업이 하나 뜨면서 해당 컨텐츠를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공유 드렸던 그 링크 있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링크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 컨텐츠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블리싱이 끝났고 컨텐츠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웹상에서 해당 컨텐츠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뉴로 올렸죠, 그죠? 뉴로 올렸고 얘를 클릭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컨텐츠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라왔고 여기에 영상도 예, 플레이가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게 태블릿 형태에서는 어떻게 보여질지,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여질지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컨텐츠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쉐어 버튼을 눌러가지고 앞서 제가 링크를 드린 거는 이 부분입니다. 링크를. 네, 이렇게 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예, 이렇게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리면 별도의 LMS나 어떤 시스템이 없어도 해당 컨텐츠를 바로 공유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컨텐츠가 업로드가 됐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도 바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앞서 보신 것처럼 아이스프링 같은 경우나 아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 설치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내가 갑자기 컨텐츠를 파워포인트가 없는 PC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아이스프링 클라우드가 이 스토리지인데 여기에도 일종의 그 웹서버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거 자체가 하나의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성형 AI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만들어 둔 내용들 첫 번째 강의 여기에 첫 번째 강의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란 요 내용을 여기 타이틀에다가 넣어주고 스크립트가 아까 있었죠, 그죠?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생성 AI 기능이 뭐가 있냐? 지금 안 보이지만 내가 이걸 블럭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AI 버튼이 이제 생성이 되죠, 그죠? 보이게 되죠. 얘를 클릭을 하고 make longer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좀 더 길게 풀어줍니다. 네. 이런 기능들은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아직 많이 늘어나진 않았네요.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또 뭘 하실 수 있냐면 add below 하거나 replace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요 상태에서 바로 네, generate question을 누르게 되면 퀴즈를 만들어 줍니다. 아까는 이제 챗GPT에다가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프롬프트를 해야지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관련된 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스타트 퀴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퀴즈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도 그대로 만들 후에 바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렸는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네, 퀴즈를 풀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라이브 할 때 항상 이게 긴장하는 거는 엄한 답변을 만들까 봐 좀 긴장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 쓰시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기존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수정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뭐 여기서 AI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스페이스를 누르면 여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용을 계속해서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기존에 챗GPT 쓰는 거 어차피 오픈 AI를 썼기 때문에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이 컨텐츠 자체는 이제 파인 튜닝을 좀 한 후에 적용을 한 거라서 좀 더 보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드 하게 되면 내용을 계속해서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내용 자체가 계속 하나의 강의가 될 거고, 뭐 여기에 뭐 이런 예, 제가 아까 배경음악 뜬다고 한 거라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유튜브 영상도 제가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 아이프레임 형태로 가지고 온 다음에 퀴즈를 끝내고 그죠? 퀴즈 사이에 음악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플러스 한 다음에 태그가 인베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영상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가 있다. 그걸 짜집기해서 영상을 또 강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인베딩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또 간단하게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아마 이런 형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아이스프링 어, 그 스토리지에 있는 아이스프링 페이지 기능을 또 활용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의 강의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건 나의 내용은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퀵하게 데모 형태로 주로 하나의 어떤 완결된 스토리로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더 Q&A 형태로 뭐 필요한 기능들 이런 부분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질문을 주시게 되면 제가 화면에 공유를 해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